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 김봉섭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16차 세계 한상대회 성공적 개최와 진행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상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한민족의 우수성과 성실함을 널리 알리고 계신 장본인이십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대회 2일차입니다. 오늘은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 신화를 일궈낸 국내 대기업 대표들을 모시거나 세계적인 산업의 트렌드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는 주제 등을 오늘 논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두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41년간 한 우물만 파온 가전산업의 장인이십니다. 세탁기를 세계 1위 브랜드로 키우고 생활가전 사업에서도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리신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님 CEO입니다. 지금부터 조성진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도전과 열정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LG전자 조성진 부회장입니다. 이 한상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끌며 역경을 딛고 성공을 거둔 재외동포 사업 리더들이 모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늘 저렇게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40년 이상 일해온 LG전자 가전사업본부가 있는 이곳 창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아주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이곳에 근무하다가 이제 금년 초에 서울로 이제 옮기게 됐었는데 아직도 집은 창원에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저 다음에 이게 카카오의 임주훈 대표님이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제가 먼저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젊으신 분이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저처럼 좀 딱딱한 얘기 들으려고 그러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임 대표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 옛날 여기 좀 연배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옛날 저희 광고 한두 편 정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 선생 부인 아끼는 것 좀 보게. 여보, 금성 백조 세탁기 사왔어. 어머나. 이건 바닥에 때까지 빼주는 상하 2단 급수장치. 이건 탈수 때 헹궈주는 중간 탈수 헹금장치. 훨씬 깨끗하겠네요. 이건 오래가라고 만든 플라스틱 베이스. 무척 깨끗하겠는데요? 아니야, 이건 노안 쓸고 오래가라고 만든 거야. 역시 당신이야. 금성 세탁기 백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LG 터보드럼은 클러치를 없애 클러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고장이 없습니다. 세탁기의 클러치를 없앴다. 터보드럼 모터가 직접 돌려주는 LG 터보드럼. 클러치 없는 세탁기. LG 터보드럼. 조용조용 오래오래 쓰세요. 함께 보신 동영상은 80년대와 90년대 첫 번째 거는 1981년에 오지명, 오면이 출연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98년에 제가 이 광고를 이제 찍게 된 여러 가지 사연인데 그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탁기를 발명하고 그 세탁기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제가 광고하고 나서 이 대박이 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사실 최우라하고 출연을 했지만 최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향수 좀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LG전자의 변화와 함께한 저희 경험담들이 대부분이 될 건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처음 발명하거나 발견하거나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이 이유에서 했는지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할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체득하고 느끼는 어떤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각자 하고 계신 사업 영역이 또 다르고 지역이나 시장도 다양하지만 사학과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공감대와 작은 시작점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저희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의 이해를 위해서 LG전자 조금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LG전자는 16년에 1958년에 금융사로 출발해서 내년이 이제 창립 6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LG 그룹이라고 하는 쪽은 금년에 70년이 되었고요. 16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한 55조, 총인은 한 7만 5천 명 정도에 달하는 글로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75개국에 저희들이 나가 있고, 또 생산지는 글로벌 한 30개 사이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쭉 몸담고 있었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가전사업 본부와 또 올레드 TV라든지 이런 TV를 하는 홈 엔터테인먼트 HE 사업 본부, 또 지금 이제 한참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단말 사업부가 있고요, 사업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는 가전회사로 저희 LG전자가 인식이 되어 있겠지만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하는 부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한 25% 이상의 매출 규모가 이 B2B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안에는 세계 1위의 어떤 그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 텔레매틱스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장착되어 있는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 올레이드 사이니지, 전광판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이제 저희들이 하는 어떤 그런 품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에서 이 천정형이라든지 전체 공조 시스템을 하는 공조, 그 다음에 태양전지 의 사업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제가 함께 해온 제 얘기를 LG전자와 함께한 도전과 열정의 40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으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976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한 18년 정도 이렇게 연구원으로 좀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연구 책임자, 뭐 이런 연구소장 이런 쪽을 하면서 거의 한 30년 넘게 세탁기 연구만 계속 좀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드릴 말씀도 대부분의 내용이 세탁기고, 그 다음에 제가 세탁기 이외에 맡아서 이제 막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 선친께서 도자기를 하셨어요. 도예 가셨는데, 저기 삼남 이녀의 5남매 가정이었었는데, 형님 두 분이 계셨었는데 전부 도자기 안 하겠다고 다 이제 뭐 객지로 나가시고 이제 이래 하니까, 이게 제가 막내인데 막내한테는 이게 학교 공부를 시키면은 다 도망가는구나. 이래가지고 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자우튼 나하고 같이 도자기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이제 계속 불 지피는 데 가서 장작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불 때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한숨도 안 자는 불빛을 보면서 할 때 이게 너무 힘든 어떤 그런 생활들이 내는 것 때문에,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는 기계를 만지고 또 조립하고 또 뭔가 이렇게 구상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계 쪽으로 갑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도자기를 한다는 그걸 하고 가라 이래가지고 사실 도자기를 하는 그 고등학교가 서울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서울공고하고 유한공고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간다고 속이고 사실은 용산공고 기계과에 들어갔는데 그게 1년 만에 들통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충청도 그 대천입니다. 보령인데 그쪽에 다시 붙들려 와가지고 1년 동안 또 도자기나 이런 분들 좀 하다가 또 저도 이제 또 서울로 도망가가지고 성균관대 쪽에 그러니까 조교 보조 그 생활을 하면서 그 교수님들한테 설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생각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다시 복학하고 제가 이제 설계 쪽으로 들어서게 됐고 금성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원들을 박승찬 사장님 살아계실 때 그 부산에다가 학교를 이렇게 좀 지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암대학이라든지 뭐 연암축산대학이라든지 공업대 이런 걸 발전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내에 그런 학교가 있어가지고 1년 안에 대학교 4년 과정을 그냥 압축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거의 뭐 아침 8시에 시작을 해서 10시에 마치고 또 8시에 다시 또 다음날 시험 치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1년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76년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배치를 받는데 부산에 이제 저희들 금성사가 처음 이제 온천동에 있었는데 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교육받거나 이제 그런 과정을 한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금방 또 이 경남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실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선풍기예요. 그래가지고 선풍기로 안 보내주면 회사 그만두겠다, 뭐 밥솥 하는 대로 안 보내주면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선후배들이 다 이제 해가고 남은 게 이제 세탁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세탁기를 맡았는데 그때 세탁기의 한국의 보급률이 0.3%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세탁기라는 게 없었던 1976년대 세탁기라는 시작을 했고 그때 다 이제 합쳐봐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2명, 설계하는 사람 2명이서 이제 그걸 해오면서 제가 이제 세탁기에 대한 입문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게 뭐 도면을 다 이제 손으로 그리고 손으로 그린 거를 위에 분들이 이제 검도라고 그러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뭐 갈등이나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제가 그때 그렸던 이런 도면들이겠습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로 다 이제 CAD라는 걸 가지고 하겠지만은 지금 옛날에는 저걸 다 손으로 그리고 저거보다 조금 더 앞에는 저걸 다 이제 또 먹물 입힌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먹물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도면에 입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했었는데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시절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세탁기를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탁기를 하면서 이제 느꼈었던 부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다 일본에서 그런 기술들을 도입해 왔어요. 도면을 사온다, 또는 부품을 사온다, 또는 그 생산 설비를 사온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만 한 150차례를 가면서 일본 갔다 온 걸로만 해서 마일리지가 한 30만 마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제휴했던 회사가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였었는데 거기가 이제 오사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150번 정도 갔다 오다 보니까 일본말이 이제 오사카 방언으로 배워가지고 지금도 어디 가서 일본말을 하면은 오사카에서 오셨냐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오사카 방언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일본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일본에 속국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건 뭐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R&D 역량이라든지 또는 그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다음에 어떤 이 연구 개발 책임자가 되면서 사실은 연구 개발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다 선배들이 있고 또 뭐 어떤 그 위에 상사분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내가 뭘 하고 싶다 해도 제대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제가 이제 연구개발 책임자를 95년도부터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겨야 되고 또 일본을 탈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자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이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세탁기 사업에서 가장 큰 축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일본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이제 그 가장 염두에 뒀었냐 그러면, 그 우리가 세탁기에 옷을 집어넣지만 옷감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두꺼운 옷도 있고 얇은 옷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색깔 빠지는 옷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세탁기는 전부 다가 통이라는 속에서 세탁을 하게 되고 통을 돌려서 그 원심력을 가지고 탈수라는 어떤 그런 걸 해서 이 물을 빼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 구조는 두 개의 그 본질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 힘을 어떻게 동력을 전달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세탁기들이 그 모타가 있고 그 모타에서 벨트를 통해 가지고 세탁도 하고 탈수도 하고 이런 쪽이 돼 있는데, 모타가 있고 그 다음에 통을 돌려야 되는 그런 그 벨트가 있다면 그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스라든지 벨트가 마모되면서 끊어진다든지 뭐 자동차 벨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없애면서 이 모타가 어떤 축에 그 같은 동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라는 이런 그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연구를 수많은 그 착오를 거쳐서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그 완성을 해내게 된 그런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벨트 방식하고 그 다이렉트 드라이브라는 방식의 어떤 차이를 눈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냥 모타를 갖다 저기다가 달면 되는데 저게 왜 안 됐을까? 이런 부분은 그 이 세탁할 때와 탈수할 때의 속도가 달라야 됩니다. 세탁할 때는 속도가 낮거나 또는 속도가 아주 여러 가지 그 옷감의 종류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야 되고, 탈수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게 그 회전수가 높아서 빨리 그 옷에 묻어 있는 그 물을 수분을 원심력으로 빼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속도를 굉장히 자주 이렇게 조절을 해주거나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모타라는 것은 속도가 한 속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 어떤 뭐 몇 가지 속도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만들어진 모타를 가지고는 한 가지 속도밖에 안 나오는 거를 여러 속도를 만들어내는 그 모타, 그게 굉장히 핵심인 거죠. 그 모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그 모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을 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성공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고, 지금도 이제 뭐 LG 하면은 세탁기 하면 LG의 DD, 다이렉트 드라이브의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아까 책임자 시절이라 하지만 뭐 위에 이제 뭐 상무도 있고 전무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런 세탁기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비싼 세탁기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처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세탁 그 부품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어떤 이제 뭐 저희 상사 같은 경우는 야, 이 세탁기에 넣으면은 헌옷이 새 옷 돼서 나오냐? 지금 있는 거라 잘하지. 왜 이런 연구들을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제가 상당히 그럴 때마다 뭐 한쪽 구석에서 또 연구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오시면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 이럴 때는 또 나와가지고 좋은 환경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을 했고 또 기술을 국산화를 그 당시에는 도입을 했던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쪽이 이제 가장 먼저였으니까 그러고 또 그걸 실패를 하고 또 도전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도전을 하고 또 그 결과물이 이제 독자 기술인 어떤 그런 다이렉트 드라이브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탄생시킨 이런 사이클을 했는데 이 과정은 뭐 여기에 간단하게 장표 한 장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어떤 그런 힘든 어떤 그런 과정들이었죠.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나 회사의 어떤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런 독자적인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익숙치 않았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거를 한 거의 10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냈고 여기에 나온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138건 정도의 특허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0개국 이상 출연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탁기 시스템 이거는 아주 독보적인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 이 연구를 하면 뭐하냐 이거를 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한국에 98년도에 물건을 내놨어요. 이걸 제일 처음에 적용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 광고에 보시면은 크러치를 없앤 다이렉트 드라이브 시스템 소음과 진동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저거는 이게 잘 돼서 저 광고를 찍은 게 아니고 물건을 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려가지고 원래는 연간 몇십만 대 정도 팔리고 이래야 이제 개발하는 의미가 있는데 월 한 200대, 연간 한 2000대도 안 팔리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이 개발한 사람이 나와서 광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나갔는데 나가면서도 얼굴에 분칠하고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좀 얼빵하게 좀 연구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 안경도 이게 제가 금속태 안경을 그때도 썼었는데 뿔태 안경을 해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연구자풍 아니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연간 2만 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저희들의 전기가 그 전까지는 세탁기 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적자였던 그런 사업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큰 기폭제가 지금 됐죠. 그러면서 저걸 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쳐들어간 데가 미국입니다. 왜 지금 이제 월풀이 저희들한테 세이프 가드를 걸고 엔티덤핑이라는 걸 걸고 또 뭔가 이 ITC나 이런 데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런 걸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데 미국에 또 아까 보니까 시애틀에서도 오시고 토론토에서도 오시고 저쪽에 캐나다에서 오시고 했던데 미국의 세탁기는 대부분이 옷감을 위에서 넣는 탑로드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통돌이. 근데 사실은 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옷감을 굉장히 많이 손상을 시키죠. 그런 세탁기만 하고 있던 이 시장에 저희가 프론로드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제 세탁물을 집어넣는 타입을 주로 이제 앞에서 넣는 그 방식은 유럽 방식인데 드럼식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소형입니다. 이거를 미국식에 맞도록 만들어서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저런 세탁기를 아주 디자인도 굉장히 모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2003년에 들어갔습니다. 2003년에 들어가서 이 2003년에 들어간 거를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이렉트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는 세탁기를 가지고 들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2006년에는 여기 스팀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스팀을 적용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뭐 그 기술적인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옷감을 덜 구겨지게 만들고 그 단백질 박테리아를 빨리 그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효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갔고, 가장 극한 거는 우리가 세탁기 냉장고 하면 화이트굿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처음 생길 때부터 대부분이 그 제품의 색깔이 화이트였기 때문에 됐고,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은 전부 다 세탁기라는 건 전부 다 화이트였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 빨간색 세탁기를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 2006년에 그 레드 컬러를. 이게 어떻게 이게 팔리겠느냐. 여기는 전부 화이트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뭐 한 몇천 대 정도를 만들어서 팔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몇천 대 가져간 거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팔려버리고,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그 반응을 일으킨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레드 컬러가. 그러니까 이 세탁기를 그 살려고 엄청나게 그 기다리고 또 그 이 주부들이 선호했던 그런 세탁기인데, 그거 나오고 난 이후에 2007년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저렇게 2층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탑로더에도 이제 저렇게 그 해서 이런 다이렉트 드라이브라는 기술이 들어갔고, 또 최대 용량. 또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탁기를 그 2층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 이제 2016년에 15년에 들어가면서 뒤에 보시는 그 이런 그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갖게 됩니다. 2003년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3% 정도의 그게 불과 4년 만에 23%가 그 됐고, 그 23%의 그 20% 이상의 그 마켓,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23%를 그 가지고 가고 26%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시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월풀, 지인은 이제 뭐 하이얼에 팔린 거죠. 팔릴 정도로 됐고, 그 월풀이 이제 그 위협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부터 5년 전에 엔티덤핑을 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게 세이프가드까지 연결된 그런 어떤 이 과정의 어떤 주 산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저희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저희들이 뭐 그 28등을 하기도 했었고, 조금씩 좋아져 가지고 뭐 10등 되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다이렉트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든지 스팀이라든지 대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불과 10년 만에 LG가 글로벌 넘버 1이 세탁기에서는 되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세탁기를 다시 발명하다. LG트롬 트윈워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탁물하고 딸내미 세탁물하고 그 딸내미들이 세탁을 하기 되게 싫어한다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율이 지금 거의 한 30%에서 40%가 되고요. 한국만 하더라도 5년, 7년 전까지는 한 4,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지난 작년 2016년 기준으로 봐서는 16%가 그 딸들이 그 아버지 빨래하고 같이 안 빠는 거, 거기에 넘어서 그 와이프가 남편 빨래하고 같이 안 빨려고 하는 것도 나온다는 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세탁기는 아무리 이게 그 연구를 하고 뭔가 하더라도 이게 색깔물하고 색깔이 아닌 거, 또 애들 옷하고 어른 옷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빨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를 세탁기를 이렇게 2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는 드럼 방식으로 많은 세탁물과 이런 것들을 하고, 밑에는 저희들이 이제 통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탑로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얇은 것과 애들 옷을 또는 삶아가면서 빨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든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탁 글로벌 1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세탁기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과물들이 되겠습니다. 요 세탁기는 사실은 그 한 8년 정도 걸렸는데 이거는 그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은 하나는 방향이 이렇게 이제 그 돌아가고 하나는 반대로 그 밑에도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진동계라든지 소음계가 완전히 다른 거를 두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이 공진하는 어떤 주파수를 잡아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가 이렇게 그 하면서 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이게 그 뭐 진동에서 걸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워싱머신이 아니고 워킹머신이다 뭐 이럴 정도로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잡는 데 걸린 기간이 한 8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개발 책임자에서 이제 그 또 사업부장에서 사업본부장으로 좀 하면서 이제 그 세탁기를 이제 떠났다기보다는 세탁기를 포함한 가전사업 전체, 냉장고, 에어컨, 뭐 오븐, 여러 가지 청소기, 또 뭐 정수기 이런 까지 다 포함하는 이제 가전사업 본부장을 2012년부터 그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세탁기 DNA를 어떻게 좀 심을 건가 그 다른 쪽에 그래서 또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또 광고를 또 하게 됐습니다. 고장 없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세탁기는 없을까? 엄마의 손빨래처럼 해주는 세탁기는 없을까? 세 방향에서 물줄기를 쏴주는 세탁기는 없을까? 36년 동안 오직 세탁기만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 만들고 만들면 독보적이 된다. LG 트럼. 이 광고는 사실 세탁기 때문에 했다는 광고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부분을 다른 제품에 좀 심기 위해서 이제 했던 광고인데 사실은 저는 상당히 나가기 싫었었는데 억지로 밀려가지고 좀 나가서 좀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냉장고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가장 했던 거는 우선 그 제품을 제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 제 방 옆에 큰 이 회의실에다가 다 분해해놓고 그걸 뜯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고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고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됐을까? 이런 설계 아니면 안 돼. 왜 이렇게 부품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부품은 다 달라지게 설계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아주 심플한 플랫폼에 모듈라라든지 이런 그 부품들은 가능하면 같은 부품을 그 여러 개의 냉장고에 공용화하거나 표준화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본 이 철학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다 그러한 부분들을 세탁기에서 했던 부분들을 내재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덕트 리더십이라든지 고객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쪽에 오히려 그 제품의 이 방향성을 좀 잡아줬고 또 브랜드를 좀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 공기청정기인데 이게 공기청정기가 다른 것들은 다 사각이 져 있죠. 근데 좀 동그랗게 했다는 얘기는 공기청정기라는 게 그러니까 빨아당겨서 내보내고 빨아당겨서 내보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만 청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거를 서큘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선풍기처럼 확 불어가지고 멀리 보낸다는 얘기는 멀리 있는 공기를 끌어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 360도를 할 수 있는 또 공기를 끌어다니는 것도 한쪽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360도에서 끌어다니는 쪽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근데 이게 그 제품이 보면은 여러 개 제품들이 나오지만은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다 거의 하나씩들입니다. 2층으로 쌓으면 2개가 되고 1층으로 하게 되면은 작은 용량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 부품들이 그 공용화되거나 모듈화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뭐 협력사나 이런 쪽도 재고나 이런 것들이 거의 임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 역시 내부에서도 재고나 이런 것들이 임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해서 공기청정기가 전년 대비해서 한 300% 신장하고 아주 효자 어떤 제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기 요즘에 뭐 나오는 A9이라는 청소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 플랫폼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출시 8주 만에 국내 한 4만 대 정도가 팔린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던 이런 분들인데, 이거를 아주 이 디자인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을 표준화하고 모듈화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년 적자 사업이었는데, 제가 사업본부장을 맡고 난 2년 뒤부터 지금 흑자 전환이 돼서 아주 효자 어떤 그런 제품이 지금 돼 있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고객들에 대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그거를 여하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보면은 출발점은 어디다 둘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출발점은 플랫폼이고, 출발점은 모듈라고, 출발점은 표준화와 공룡하고, 같은 부품들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은 부품을 그대로 여러 가지 제품에 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먼저 정리를 해놓느냐 하는 부분이지, 4차 산업혁명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말로 해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 단계, 먼저 구상하는 단계, 생각의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무늬만 좋은 그런 4차 산업혁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플랫폼 모듈화, 표준화, 공룡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협력사부터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안으로 LG전자로 들어오면서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세상에 없던 어떤 그런 제품인데, 이 옷 의류 관리기 스타일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일 입는 양복, 매일 입는 코트, 매일 입는 교복. 매일 입는다고 매일매일 빨 수 있나요? 이젠 씻어 입자. 스팀으로 살균하고 냄새는 제거하고 바지 칼주름은 세워주는 트롬 스타일러. 매일 빨 수 없는 옷 트롬 스타일러로 씻어주세요. 세상에 없던 의류 관리기 LG 트롬 스타일러. 매일매일 빨아입을 수 없는 그런 의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밖에 내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양복이라든지 아니면 자켓이라든지 또는 이게 스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류 관리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저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 역시도 세상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개발해내고, 지금은 이미 한국에서는 어찌 보면 혼수에 대한 필수품이 되어간, 또 교복을 입는 중고생 자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입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져서 저희들의 이 가전 사업에서 또 하나의 어떤 한 카테고리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를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이 디바이스, 어떻게 보면 제품 하나하나에 어떤 그런 중점을 뒀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게 공간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 가장 먼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주방, 그 다음에 거실, 침실, 욕실, 이런 공간의 어떤 이 가전의 통일성,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가 이제 이러한 프리미엄 가전으로의 확대를 위해서 빌트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빌트인의 속성상 이게 LG의 어떤 그런 브랜드보다는 새로운 브랜드로 해서 시그니처 키친 스윗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좀 달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LG, 저건 이제 빌트인 가전의 시그니처지만 또 단독으로서도 저희들이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브랜드가 LG라는 것보다는 상위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LG 시그니처라는 브랜드, 그래서 시그니처는 빌트인 단독, LG 시그니처는 프리스탠딩,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는 거지만 프리미엄을 해서 두 개가 상승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그런 브랜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셨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광고라도 자주 보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 작품이 되다라는 이런 그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술 작품의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쪽이고,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저희들 브랜드가 그 위로 올라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경험으로부터 얻은 어떤 경영 키워드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고객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이걸 통해 가지고 본질에 좀 집중하자. 또 이렇게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되면 이거를 과감한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 없던 혁신적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하고, 고객 가치 교환을 위한 혁신, 또 혁신이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된다.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번 해가지고 성공 안 됩니다. 지금 아까는 성공한 거 아니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거 있는 것만 했지만, 저 밑면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실패와 또 다른 도전과 어떤 그런 좌절, 이런 것들 속에서 일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실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변화로 돼서 나타나는 것이 제가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얻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조직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 안에서도 필요한 것들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계신 리더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CEO를 이제 최고 경영자로서 맡았는데, 이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이제 지금 저한테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금년 처음 이제 제가 단독 CEO로서 이제 맡아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사업의 폭과 깊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과 열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기업 간, 업종 간에 이게 보면은 저는 이제 제조업에서 마케팅으로 연결하는 이런 쪽에 이제 그런 걸 했다면은, 앞으로 올 세계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데이터 또는 어떤 그런 IoT, 또 여러 가지 이런 연결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확대되거나 사업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쩌 보면 저희의 지금까지는 파트너지만 나중에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게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우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의 패턴들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들이 큰 그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름 하나만 보고, 물건을 고르면 카메라와 센서가 쇼핑 목록을 체크하고, 계산대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아마존의 식료품 무인 매장. 레이저 센서와 구글 지도, GPS를 이용해 최단 거리로 목적지까지 배달해주는 도미노의 자율주행 피자 배달 로봇.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한 빅데이터로 실시간 교통 상황과 지리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최적의 배송 경로를 도출하고 있는 DHL.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신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전 세계 제조기업들은 전통 제조업에 사물 인터넷과 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자신만의 제조 혁신을 만들어내려는 숨가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 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의 미래라 불리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LG가 가고자 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지능형 자율 공장이다. 공장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곳곳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아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형 자율 공장. 사람이 신체 각 부위를 유기적으로 움직이듯 모든 설비와 공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막힘없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지능형 자율 공장이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그 전통적 제조 강자의 어떤 그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지능형 자율공장을 접목한 제조 혁신을 도모하면서 IoT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거라고 보고, 또 사업이라는 거는 두려움을 희열로 바꾸고 불확실을 수확의 열매로 바꿀 수 있는 것,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가라는 게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도전과 열정의 그 화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이러한 그 조직의 비전과 목적을 제시하고 한 방향의 정렬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진정한 글로벌의 사업가고 리더이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주역이라고 오늘 이 정의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보면은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죠. 천하대사 필자거세.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것 또는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곤조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도 청중들을 몰입시키는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플로어에서 2분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주시고요. 계신가요?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예, 여기 앞에 계신 분 마이크 주시고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김양호라고 합니다. 그 조 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 열정과 뚝심으로 세계 인류 제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 많이 드립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우리 해외 동포가 7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LG에서 좋은 제품 중에 김치 냉장고가 있습니다. 디오스라는 제품이던데, 그 제품은 주로 이제 한인 동포들 위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저도 여기 들어와서 국내에서 사가지고 캐나다 저희 집으로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디오스는 110V가 안 나옵니다. 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 그리고 유럽 일부 나라들은 전압이 아시겠지만은 110V입니다. 220V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한 개 사가지고 같이 붙였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은 우리 재동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LG에서도 매출 신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또 이렇게 디오스 김치 냉장고를 사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해외에 그런 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때문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미국의 LA 쪽에 이제 해서, 근데 그게 제품만 만들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통이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일반 예를 들어 미국이라 그러면 베스트바이라든지 로즈라든지 또는 시어즈라든지 이런 데 갖다 놔가지고는 그 물건이 이제 안 팔리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를 취급할 수 있는 유통까지를 같이 하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LA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확대시켜 나가는데, 제가 특별히 또 밴쿠버까지 신경을 빨리 쓰겠습니다. 네, 다른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네.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드롱기라는 소형 가전회사 코리아 대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님, 미래는 UN 미래 보고서 같은 데를 본다든가, 또 이렇게 이제 어느 강연에서 보는 미래는 1인 기업 시대가 온다. 틀림없이. 근데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 군데서 봅니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가 IoT를 이용한다든가 이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보는데, 제조업인 경우는 없습니다. 제조업 경우. 대기업들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그러한 그 생필품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틀림없이 1인 기업들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회장님 혹시 1인 기업에 관해서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가 하는 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저희의 용어로 하면은 이제 지능형 자율공장 하면서 이제 우선 협력사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우리한테 결국은 대기업의 어떤 그런 제품도 존재를 하지만 중소기업 또는 그 중소기업이 점점 어떤 산업혁명이 되면은 거의 뭐 1인 기업이 될 수 있는, 또 그게 더 나아가면은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도면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자기들이 모듈을 구입해서 그냥 조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틀림없이 이후에 올 수 있는 우리의 그 인더스트리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 또는 그거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따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그래서 1인 기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제조부터 판매까지를 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시스템이 받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받칠 수 있는 이런 그 부서들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실현화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빨리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저쪽에 없으시네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정말 귀중한 강연을 해주신 조성진 대표이사님 박수로 한번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회장님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세계 한상대회에서는 이렇게 수고해 주신 강연자분들께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16차 세계 한상대회에 임도재 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 김봉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16차 세계 한상대회 성공적 개최와 진행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상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한민족의 우수성과 성실함을 널리 알리고 계신 장본인이십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대회 2일차입니다. 오늘은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 신화를 일궈낸 국내 대기업 대표들을 모시거나 세계적인 산업의 트렌드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는 주제 등을 오늘 논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두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41년간 한 우물만 파온 가전산업의 장인이십니다. 세탁기를 세계 1위 브랜드로 키우고 생활가전 사업에서도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리신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님 CEO입니다. 지금부터 조성진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도전과 열정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LG전자 조성진 부회장입니다. 이 한상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끌며
역경을 딛고 성공을 거둔 재배 동포 사업 리더들이 모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늘 저렇게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40년 이상 일해온 LG전자 가전사업본부가 있는 이곳 창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아주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이곳에 근무하다가 이제 금년 초에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만 명이 쓰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성과와 어떻게 해서 약간 성공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맨날 쓰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이란 어떤 건지 조금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무슨 선배 기업가분들께 강연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 회사에서 크게 성공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혁신을 만들고 계신 분들은 다 저희 동료들이 만드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닌지라,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달해 드리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는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게임도 있고 다음도 있고 1등 음악 서비스인 멜론도 있고 카카오 택시도 있고 최근에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었던 카카오뱅크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루 매일매일 방문하고 써주시고 계시는 분이 3,9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다 써주고 계시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 5천만 명인 거를 생각해 보시면 뭐 1살, 2살, 3살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스마트폰을 못 쓸 거고, 뭐 아주 연배 많으신 뭐 100세이신 분들 약간 쓰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매일매일 방문하는 일간 사용자가 3,900만 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전 국민이 매일매일 다 써주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카카오뱅크, 사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었어요. 어떻게 보면 은행 계좌를 만드는 거니까 제가 막 회의를 할 때 우리 100만 계좌 정도는 만들 수 있을까 올해? 100만 계좌 정도는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출시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거의 400만 명이 계좌를 트셨고요. 이게 무슨 뭐 단순하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두 번 눌러보는 게 아니라 복잡한, 다른 은행보다는 간단하지만 그래도 몇 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면서 은행 계좌를 만드는, 개설하는 일을 2달 만에 400만 명이 했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예측이 틀리는데 이렇게 틀리는 거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또 한번 하면서 저녁도 좀 사주고 그랬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금융 판도에 좀 혁신을 좀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뒤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네이버를 더 많이 쓰실 것 같긴 하지만 다음도 적지 않은 분들이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월간으로 보면 그래도 2천만 명 이상이 저희 다음을 써주고 계시고요. 2등 포털이지만 1등이 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든 더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아마 외국에 사시기 때문에 직접 써보셨을 수도 있고 못 써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500만 명 정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하루에 콜수가 150만 콜 정도 나올 정도로 과거에 존재했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택시를 잡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을 좀 해소하고, 미리 딱 눌러놓고 택시가 거의 도착할 때쯤 딱 나가면 되는 그런 편리함을 주는 데는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론은 지금 대한민국 1등 그 음악 사업자인데요. 커피 한 잔 정도에 되는 금액으로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고요.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가 사실 멜론 로엔엔터테인먼트라는 멜론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건데요.
저희가 인수한 이후에 100만 명 정도의 유료 가입자가 또 늘었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아마 애니팡 정도는 여기 계신 기업가분들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니팡 이후에도 수많은 게임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1000개 이상의 게임이 나왔고요. 하루에 매출이 1억 이상이 되는 그런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삶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만화와 소설을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의 일본 버전인 피코마, 둘 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은 그냥 빠르게 저희 카카오의 서비스들을 훑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매일 쓰는 것 같습니다. 뉴스나 TV나 잡지나 뭐 어디서든 항상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영화는 화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이 혁신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기사들이나 뭐 많은 그 방법론들을 보면, 그리고 어떤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면, 많은 리서치 페이퍼들을 보면서 어디가 성장성이 높은지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별히 가능성이 있는, 엣지가 있을 수 있는 걸 찾고, 그런 다음에 무슨 그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통상 큰 기업들의 신사업실 혹은 전략기획실 혹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들에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는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가 성공한 방식도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조금 공유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회의에서 되게 자주 하는 질문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뭔가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합니다. 많은 경우 많은 기업들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찾을지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솔루션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토론하다 보면 괜찮은 솔루션은 오히려 나오기 마련인데, 문제 정의를 조금 잘못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참 저희가 회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뭐죠? 이걸 참 많이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집중을 하면서, 아 맞다, 우리 지금 솔루션 얘기 좀 하고 있었던 게 엉뚱한 걸 수도 있네, 본질이 그게 아니었네 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 경험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연결을 통해,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하면은 유저들한테, 전 국민한테 조금 더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는 거가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무슨 첨단 사례가 존재해가지고 그거를 벤치마킹하거나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고요. 너무 좀 뻔한 얘기지만 그냥 기본기에 가장 충실할 때 혁신이 나오는 게 아닐까. 카카오는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저희 동료들이 매일매일 그냥 당연한 질문들을 하면서 문제가 뭐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는 해왔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톡, 처음에 카카오톡이 쫙 나와가지고 전 국민을 거의 다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냈던 게 이제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서로 통화할 수 있고 얼굴 보면서 이제 하는, 아마 여기 계시는 그 한상 기업가분들도 혹시 또 가족분들이 한국에 계시다면 종종 쓰시는 기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거를 낼 때 무슨 리서치 보고서를 보고 향후 영상 통화 시장은 얼마만큼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출한다 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사람과 사람, 내 지인들을 다 연결했는데 텍스트로 서로 문자처럼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건 뭘까? 당연히 말도 하고 싶은 거고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씩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제품이 진화했다. 여기 뭐 시장 분석 보고서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기 중에 기본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모티콘도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이모티콘 시장에서 최고의 선두주자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지금 저희는 이모티콘 쓰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요. 한 5년 전만 돌아갔어도 약간 이건 젊은 친구들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 출장을 갈 일이 좀 여러 번 있는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이렇게 이모티콘을 가지고 되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서양인들이 되게 자주 했던 얘기가 그거는 너무 동양적이다.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피드백을 주기도 하셨었는데요.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모티콘, 영어로는 이모지라는 표현을 좀 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모티콘에 열풍이 불고 있고, 그럼 이것도 저희가 무슨 세계 시장을 공략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분명히 소통을 할 때 말로는 표현하기는 조금 힘든데 약간 뭔가 하나의 그림, 하나의 움직이는 어떤 거로 내 마음을 10마디보다 한 번에 싹 그 상황을 표현하는 거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거를 그냥 이제 만들어 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도구가 조금 더 확장된, 시장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맞다, 참 요 상황은 내가 말로 하긴 좀 애매한데 그냥 요거 하나면 되겠다, 요런 느낌들이 전달했다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하기라고 하는 것도 저희 톡에는 있는데요. 톡에 있는 지인들한테 그냥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고 실제 물건도 보낼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 선물하기에 연 거래액이 1조 원이 넘는데, 이때도 저희가 카카오 커머스 산업에 진출해야지, 커머스 산업을 분석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람과 사람을 다 연결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다 연결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지인들한테는 말도 하지만 어느 때는 선물도 하고 싶잖아요. 그 선물이 꼭 큰 선물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을 때, 근데 대면해가지고 뭐 임지훈 씨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혹은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데 임지훈 씨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했던 건 뭐였냐면 받는 사람이 주소를 입력하게 했어요. 그 불편함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선물을 보낸 다음에 받은 사람이 그걸 이제 수락하고 싶으면 이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 주소를 상대방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거를 커머스라고 본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 소통을 풍부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유저들은 무엇을 원할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혁신 사례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도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처음에 2012년에 카카오가 게임에 진출한다고 했었을 때 되게 많은 게임 업계에 있는 분들이 메신저를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게임을 잘할 수 있겠느냐, 게임이라는 건 다른 거다 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저희는 초반에 게임을 또 마찬가지로 소통의 확장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저희가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절 때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 이것도 게임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게임을 하기 마련인데, 내 친구한테 게임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고 하트를 선물하고 그 다음에 미묘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랭킹을 둬가지고 경쟁 요소를 조금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 게임을 많은 파트너들 덕분에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지금 하나씩 이렇게 설명드리는 과정들을 보시면, 저희는 혁신이라는 거를 어디 뭐 엄청나게 외부에서 찾거나 무슨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현업들, 우리 동료들, 저희 직원분들이 그냥 매일매일 서비스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걸 만들지? 유저들은 뭘 원하는 거지? 만들어보고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그냥 그런 기본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과 플러스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인이 아닌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무슨 뭐 지역이 됐든 주제가 됐든 비지인 간에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이제 오픈 채팅이고,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와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플러스 친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카카오톡을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메신저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존재했던 과정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무슨 메신저를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어떤 시장에 뛰어들고 요렇다기보다는 유저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뭘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 전에 없던 거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현존하는 현상을 어떻게 메신저에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고민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것도 사실은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되게 심플하거든요. 카카오뱅크가.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냥 기본기에 충실하자가 답이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바일 은행을 만들어 볼 때 PC와 모바일을 같이 할까라는 것도 경론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아니다. 그냥 모바일만 하자.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은 다 들고 갈 정도로 핸드폰을 항상 24시간 내 옆에 있는데 굳이 PC 하지 말자. 복잡하다. 그냥 모바일만 하자. 한 다음에 그럼 모바일 안에 모든 걸 다 넣자. 왜 은행을 꼭 가야 될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넣기 시작했는데, 이제 은행 업무를 보는 것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무슨 전에 없던 첨단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현존하는 것들에서 이거 꼭 필요한가?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보안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사업자가 보안을 책임지는 자신이 있다면 그냥 없이 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감하게 그걸 덜어내서 그냥 비밀번호나 손가락 지문으로 그냥 딱 바로 로그인하고 이체 바로 한 번에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를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심플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보통의 은행들은 은행을 실제 가봐도 특판 상품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예금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대출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사실은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되게 그냥 단순하게 은행에 왜 가지?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고 돈 필요할 때는 돈을 빌리고 이체를 하고 해외 송금을 하고 요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은행은? 그럼 그거 다 하나씩만 만들자. 어차피 뒷단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분한테 가장 맞는 신용도에 맞는 금리와 모든 것들은 저희가 이제 뒤에서 빅데이터로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신용등급과 함께 요건 그냥 심플하게 가자. 이용자를 헷갈리게 하지 말자. 이용자가 굳이 이 상품을 들어야 되나 저 상품을 들어야 되나 막 복잡하게 하게 하지 말자. 메뉴 아주 단순하게 딱 4개만 넣자.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전에 없던 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지만 다른 은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존 은행이랑 기존 은행에서 기대하시는 것들을 다 똑같이 저희는 하는 거예요. 신뢰성 높은 모든 업무들을 다 해드리는 거고, 근데 다르게 하겠다. 전에 없던 거를 뭐 하늘에서 갑자기 전에 없던 아이디어가 확 나와가지고 혁신을 한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걸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보자. 진짜 필요한 것만 하자. 기본기만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카카오뱅크고, 그 덕분에 지금 2달 만에 400만 명이 계좌를 개설하실 정도로 높은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과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다고 치면요. 다른 축으로 하나는 이제 저희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가장 자주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그 약간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 충돌 헌신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뽑고 신뢰 충돌 헌신만 잘 돌아간다면 아마 그 회사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문화인데요.
신뢰,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뭐 너 나 믿니? 뭐 오빠 믿지? 뭐 요런 게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이 하는 발언,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우리 회사를 위해, 유저를, 고객을 위해 더 좋은 것일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일 거다 라는 거가 이제 신뢰예요. 그래야지만, 이 신뢰가 전제가 돼야지만 충돌을 했을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라는 호에 승선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뢰한다. 그리고 신나게 충돌해보자. 충돌을 해야지만 사실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 다른 의견이 나와야지만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평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어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비교인데 저희는 이제 오른쪽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짐인데 저희 동료분들과 이제 그 미팅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을 때 짐이 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편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걸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면, 지미 사장님, 말씀드리긴 외람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모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지도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물론 지미 사장님이 맞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아마 충돌이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충돌은 가만히 있어도 참 하기 싫은 건데, 충돌을 사실은 격려해야 되는데 왼쪽처럼 얘기를 해야 되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아마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할 거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이름과 편안한 말투를 계속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예시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은 사내 게시판이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이 있는데 어떤 저희 크루, 저희는 이제 직원을 크루라고 부르는데, 어떤 크루가 저를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저희 지미림이 접니다. 그래서 저를 소환해가지고 신뢰와 헌신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공감이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냥 전 직원이 보는 그런 게시판에다 그냥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해서 고맙다라고 이제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걸 이제 다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직원이 다 보고 있는,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겼을 때는 그냥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이 뒤가 더 사실은 드라마틱한 건데, 어떤 그 크루가 저희의 어떤 부문장, 부사장님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 발표가 있은 직후 얘기 잘 들었는데 나는 공감이 좀 잘 안 간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다르지 않냐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글을 썼고, 수십 명이 그걸 좋다고 얘기했고, 담당 부사장은 다시 밑에다가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런 거였다라고 이제 또 길게 쓰셨어요. 그리고 그걸 전 직원이 다 보고 있고, 요런 것들이 사실은 충돌, 신뢰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고, 회사가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거가 이렇게 몰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 충돌, 헌신, 이 세 바퀴가 이제 뺑뺑이 돌면서 많은 혁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됐든 카카오 택시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그걸 어떻게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거는 저희 그 현장에 계시는 크루들이, 저희 동료분들이 사실은 치열하게 매일매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만들까, 이렇게 의견 개진하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 저는 오히려 그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오히려 제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혁신이라는 거는 언론지상이나 서적이나 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자주 드는 생각은 우리가 혹시 혁신이라는 파랑새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자꾸 어디 바깥에서 찾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말,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와가지고 강연을 듣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강연하는 것 자체도 되게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카카오는 참고로 이렇습니다. 혁신은 기본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쩌면 혁신이라는 거는 파랑새인 것 같다, 없다, 그냥 기본기인 것 같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원점부터 생각하고 문제를 다시 재정의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요런 게 그냥 혁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점점점 들고요. 카카오가 성공한 이유도 카카오의 수많은 서비스들이 10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이렇게 여러 개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 아마 회사는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한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 충돌 헌신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가 말은 쉬워도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다 같이, 특히 경영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구호로 써놓는다고, 아니면 뭐 책상에다 써놓는다고, 뭐 벽에다 써붙인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뢰 충돌 헌신을 아무리 제도화 시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진은 제가 찍힌지도 몰랐었어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동료들이랑 회식을 했는데 자꾸 저를 술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뻗었어요. 뻗어가지고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이제 제 동료들이 이제 저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이제 사진 찍고 그 다음날 저한테 보내주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전 너무 고맙다고, 대신에 나 이거 외부 어디 강연 가면 써먹을 거라고, 초상권 없다고 너네, 요런 얘기로 이제 화답을 좀 했었었는데, 요런 것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나오면 내가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갑자기 뭐 오늘부터 우리는 뭐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반바지를 입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얘기해도, 내가 이런 장난을 쳐도 아무런 뭐 위험이 없구나, 오히려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 그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더 활약하실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확신하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오히려 CEO가 해야 되는 일은, 기업가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게 가능하게끔 하는 거가 아닐까. 특히 저희 쪽 카카오에 해당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다 예측하고 답을 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 카카오가 갖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의 답이 전혀 없고요. 예, 그냥 하이 레벨의 감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 감을 가지고 저희 동료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리소스를 지원해드리고 이러면서 카카오도 톡도 나오고 카카오 뱅크도 나오고 카카오 택시도 나오고 이렇게 대박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라고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혁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혁신이 됩니다라는 거를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혁신이라는 거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 기본기인 것 같다. 기본기와 문화, 신뢰 충돌 헌신, 이런 건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가 꿈꾸는 세상 그냥 마지막에 잠깐 넣어봤는데요. 아마 이게 기술 컨퍼런스였으면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뭐 제가 30분 1시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기술 컨퍼런스는 아니니 그냥 가볍게 터치하면, 카카오는 그 미션과 비전이 Connect Everything인데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비즈니스하는 모든 곳들이 직접 기술을 모두 다 보유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그런 기술들은 꽤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그걸 진화시킬 수 있는데요. 카카오는 그런 거를 좀 갖고 있으니 저희가 플랫폼이 되어드려서 이런 생태계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게 보면은 빵집에서 빵을 만드시는 분은 빵만 잘 만드시면 되는 거고, 뭐 어떤 상품을 파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전 국민과 그분들을 연결하는 거는 저희가 해드릴 거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인공지능 기술들, 예를 들어서 음성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지난주에 시켰던 피자 다시 시켜줄래?
렌즈가 됐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 딱 갖다 대면 이게 뭔지 딱 인식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기술이 다 있으니까 그런 기술이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거를 이제 하고 계시는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앞으로 아마 몇 년간은 저희가 계속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게 음성 엔진, 시각 엔진, 컴퓨터 비전, 뭐 대화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지난주에 시켰던 메뉴 똑같이 다시 시켜줄래? 라는 것들이 이제 편하게 될 수 있는 거, 내가 자주 가던 그 집 지금 문 열었나? 뭐 요런 것들이 이제 편하게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의 뭐 추천 엔진들, 번역 엔진들, 요런 것들을 이제 다 가져다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차근차근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향후 오랫동안 뭐 1년, 2년, 3년 동안은 아마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을 할 거다라는 그냥 미래에 대한 얘기.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설명드렸고, 카카오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 그냥 마지막에 지나가는 타이밍으로 카카오가 현재 가장 많이 고민하는,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끝나셔서 질의응답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 아까 여기서 질의하셨으니까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여자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까만 마이크 주시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마이크 일어나 주시죠. 예. 여기 예. 그리고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까마옷 입고 계신 우리 소속과 이름하고. 예,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서리나 셰라고 합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한국 여행을 오게 된 거는 한국의 조그만 중소기업 지분 인수 때문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한국의 뱅크를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뱅크 오픈하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지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뱅크를 오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은행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카카오뱅크에서는 우리 같은 해외 교포들이 미국과 한국을 연결을 해서 일을 할 때 그런 뱅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일 없다면은 그게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뭐 해외 송금하는 그런 기능들, 다른 곳들보다는 훨씬 월등히 저렴한 수수료를 내면서 이체를 간편하게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한상들, 교포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드릴 수 있을까는 지금 당장 솔루션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이제 시작한 지 2달 됐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에 세웠던 전략들을 다 지금 재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던 거를 계기로 제가 약간 돌아가서 혹시 우리 오히려 요 세그먼트는 없었던 세그먼트, 잘 안 되고 있는 세그먼트였는데 여기에서는 혹시 뭐 기회가 없을까, 어떠한 불편함들이 있을까, 가장 간단한 것들은 뭘까를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외동포 정보센터, 코리안 인포메이션 센터, 줄여서 KIC를 운영하고 있는 정영국입니다. 제가 한인 회장님들 뿐만 아니고 이제 경제단체장들, 해외 무역인 단체장님들,
또 여성단체장, 민주평통위원 등 세계 각국의 한인 지도자들을 모시고 카카오톡을 이용해가지고 소위 한민족 정보망을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초대를 해가지고 한 700명 그 단체망을 이렇게 이념전을 벌려가지고 이걸 부시는 상황입니다. 그 정치나 이념을 원칙적으로 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이거를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이게 지금 회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단톡방, 단체 채팅방에서 그 안에서 약간 좀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갈등 상황이 일어나거나 했었던 거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죠? 뭐 정치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거를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사실 저희는 도구, 어떻게 보면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용자분들이 그 안에서 음란물을 예를 들어서 뭐 유포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기계가 살색 모니터링을 해서 탐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개입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네, 현재로서 저희의 철학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더 편하게 쓰면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카카오가 생각하는 이 프레임에 어떻게든 여기를 넣으려고 이제 전 국민을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통제, 제재, 규정, 뭐 사용하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다른 건 쓸 수 없다라고 저희가 규정 내리는 거는 저희는 저희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자, 잠깐만요. 뒤로 조금 조명을 주시고요. 가운데 여자분. 네, 지금 안경 끼시고.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 저는 로지스웨이 물류그룹의 김윤경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오늘 전체적으로 들었던 비즈니스가 약간 B2C에 포커스가 된 느낌이었는데 혹시 B2B적인 측면으로 협력하고 있는 뭐 회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B2B적인으로 검토하고 계신 비즈니스가 있는지와 저희가 아무래도 물류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 산업에서도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요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물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없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을 한쪽에서 보시면은 B2C로 보일 겁니다. 이용자들한테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B2C로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B2B2C예요. 왜냐면 카카오가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저희가 직접 만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게임은 게임 개발사가 만드시는 거고 저희가 그거를 좋은 분들한테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소설과 만화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만드시는 걸 저희가 유통시켜드리는 거고 이모티콘도 이모티콘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작가님들이 그걸 그려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그래서 이모티콘 작가분들 중에서는요 10억 이상 버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 하나 살 때마다 한 2,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빛나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저희 포털 다음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 영상이 됐던 뉴스미디어가 됐던 스포츠가 됐던 이런 것들도 다 저희 파트너들이 이제 만드신 컨텐츠를 저희가 이용자한테 연결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의 근원적인 거는 연결 그래서 Connect Everything이라는 게 우리는 유저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고 사람과 컨텐츠를 연결하고 사람과 물건을 연결하는 그래서 저희 카카오의 그런 기술들이 뭐 자동차 안에도 이미 조금 들어갔고요. 네, 제네시스 G70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모든 곳에 이제 뭐 가전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연결될 거라는 게 저희의 나아가는
비트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카카오톡에 그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더보기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파트너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주문하기라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장보기, 이게 다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저희가 이제 이용자들한테, 유저들한테 연결시켜 드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의의 B2B2C는 하고 있고, 혹시 말씀하시는 게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B2B 물류,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기 예, 이쪽에 두 번째 줄에 맨 뒤쪽. 예, 아니, 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온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한 25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집트에 있는, 저는 이제 카카오의 어떤 고객으로 계속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집트 현지인들한테 카카오를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하면 이 친구들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그러냐면 워스앱이랄지 또 페이스북의 그 메신저 서비스가 자기네들한테 조금 더 프렌들리하고 좀 이지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진짜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저렇게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엄청 지금 성공을 거두시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바운더리레스한 그런 글로벌 마켓을 문화와 문화 간, 아니면 지역과 지역 간에 좀 더 확장해서 적용 가능하도록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시면 좀 더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꼭 그러고 싶은데 카카오톡으로 전 세계를 의미 있게, 카카오톡으로 전 세계를 의미 있게 사용하게끔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고요. 2013년, 2014년쯤에는 저희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권을 중심으로 이미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이 존재하고, 이제 중화권을 중심으로는 이제 위챗이 장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라인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국가별로 메신저는 거의 메신저 전쟁은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카카오톡이 특정 국가에 가서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욕심은 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베팅을 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신저 비즈니스라는 거는 저희도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국가별로 100만 명씩 이렇게 50개 국가에 있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국가에서 아까 카카오톡이 보여드린 것처럼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4천만 명이 매일매일 접속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 뒤에 모든 것들이 좀 가능해지고 더 많은 편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 특정 국가에서 애매한 규모로 가는 거는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래서 2, 3년 전부터 무슨 전략으로 했냐면요, 카카오톡으로는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거의 저희 내부에서 선언을 했고요. 대신에 컨텐츠로 해외를 승부를 걸겠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게임이 북미와 유럽에서 저희 파트너사 펄 어비스가 만든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북미와 유럽에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좀 났었었고요. 그래서 많은 게임들을 이제 더 북미와 유럽에 수출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코마라고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좋은 컨텐츠, 소설, 만화를 또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 컨텐츠와 함께 서비스를 했는데 매우 가파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금 게임, 웹툰 웹소설, 뮤직, 엔터테인먼트,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컨텐츠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카카오톡을 해외로 진출하는 거는, 그 시장에서 넘버원이 되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지은 대표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 임도재 대장님 나오셔서 감사패 전달하고 사진 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표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과의 첫 인연을 맺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당신께 드립니다. 항상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당신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카카오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임지은 대표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연사, 아주 훌륭하신 분들의 연설을 듣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나 여러분 돌아가셔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것으로 제16차 세계 한상대회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찬 행사가 있습니다. 무료 참가자들께서는 일단 퇴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오후에는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부터 6층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극동지역 투자와 관련된 특별 세션이 600B에서 열리고요. 4차 산업 세션이 603호실에서 열리고요. 금융 세션이 605호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학술 세션이 600A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 유료 참가자들께서는 자리에 계시면 도시락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ut does something skip inside you? That's what takes up time in your life at the sum of its life.